안녕하세요, 뷰티비입니다. 이 영상의 시작을 어떻게 해야 될지 참 자유에 관한 이야기를 댓글로 좀 이렇게 부탁을 드렸는데 너무나 정말 감동스럽게 이렇게 많은 댓글들을 이렇게 성실히 써주실 줄은 몰랐습니다. 댓글들을 요새 제가 좀 잘 안 읽습니다. 근데 글자 하나, 생각 하나, 제 옆에서 바로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시는 그런 정성스러운 댓글들에 너무나 고맙다는 말씀,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냥 저는 그렇게 시작을 했거든요, 이 유튜브를. 많은 분들이 블록체인을 조금 잘 이해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도 변하지 않은 마음 중에 하나는 블록체인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또 제가 음모론을 꾸미는 사람도 아니고 내가 가진 현실과 나에게 주어진 어떤 삶 자체를 받아들이면서 그냥 그렇게 작지만 그런 소중한 행복들을, 그런 행복들의 가치를 느끼며 사는 그냥 평범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 블록체인을 보고 블록체인을 이해하고 느낀 것 중에 하나가, 진짜 세상이 깨끗해지는 세상이 되려면 이 블록체인이 정말 많은 사람에게 자유라는 걸, 그리고 인간의 존엄성, 이런 것들을 진정으로 부여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또 이 블록체인이나 암호화폐가 투기의 목적이라든가 그냥 이런 쪽으로만 색안경을 끼고, 대중매체도 그렇고요, 그런 게 너무 싫었어요. 저도 어쨌든 그냥 평범한 사람이고, 근데 특히나 이제 제가 자꾸 강조하지만 20대 30대 분들, 그리고 기성세대 분들, 지금까지 뭔가 인생을 살면서 불합리한 어떤 사건들, 그리고 되게 공평하지 않구나 라고 느끼는 점들, 지금까지의 세상이 어떻게 보면 내가 중요한 삶이 아니라 나의 아버지가 누구이고 나의 친척이 또 누구이고 내 주위에 어떤 사람들이 있고가 중요한 시대였잖아요. 쉽게 말해서 나의 능력은 나의 친구보다 떨어지는데 나의 아버지가 누구이기 때문에, 내가 갖고 있는 환경이 어떻기 때문에, 이런 것들 때문에 나보다 더 똑똑하고 많은 걸 알고 그런 내 친구가, 그런 친구보다 내가 좀 더 좋은 위치에 있고 좀 더 나은 삶을 살거나, 내가 굉장히 어려운 일을 겪었을 때 나의 잘못이 아닌데 되게 불합리한 경우라든가 그런 사건들을 한두 번쯤은 아마 겪으셨을 거예요. 근데 이제 비트코인의 가장 큰 개념은 저는 그거라고 생각을 해요.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 불합리한, 비정상적인, 옳지 않은 이런 전체적인 사회 문제를 해결한 가장 큰 컨텐츠가 저는 비트코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누군가에게 의지를 해서 어떤 재화나 그리고 어떤 그 많은 것들이 꼭 그 사이에서 신뢰할 수 있는 제3자라는 그런 단체나 사람들 때문에 옳지 않은 일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잖아요. 물론 정상적인 어떤 그런 일들도 많이 있지만 100%다 완벽하게 성실하고 옳은 일을 하는 사람들의 편을 들어주지는 않잖아요. 지금 대선이 내년이지만 결국은 공정과 공평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하잖아요. 저는 비트코인이 이 중재자가 없는 거래, 그러니까 순수한 A와 B의 거래에서 굳이 중재자, 이 신뢰할 수 있는 제3자들의 어떤 횡포를 느끼면서 중재자 거래를 할 필요가 없다. 이거는 비단 그냥 자산의 거래지만 포괄적으로 생각을 하면 순수한 나의 능력, 그리고 순수한 내 친구의 능력, 거기에서 우리 아버지의 영향력이 끼치지 않는, 우리 아버지가 되게 높은 사람이고 영향력이 있는 분이에요. 이런 영향력이 끼치지 않는 순수한 P2P 거래, 순수한 P2P 어떤 평가, 공정, 공평, 비트코인을 이해하면서 가장 크게 느꼈던 게 저는 이거였어요. 진짜 일반인들에게, 소시민들에게, 그리고
평범한 많은 이들에게, 이 시대를 굉장히 성실하게 살아가는 많은 이들에게 진정한 자유를 줄 수 있는 건, 진정한 민주주의를 느끼게 해줄 수 있는 건, 진정 본인의 능력을 정말 열심히 공부했고 성실히 살아왔던 사람들에게 많은 혜택들을 부여할 수 있는 게 이 블록체인이구나 라고 느낀 겁니다. 이제는 뭐 세상이 많이 변했고 이 블록체인이나 비트코인의 원리를 많은 분들이 이해를 하고 이해하시는 것 같아요. 태어날 때부터 이 컴퓨터를 보고 태어난 세대와 그렇지 않은 세대와의 괴리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의 시대는. 처음부터 태어날 때부터 컴퓨터를 보고 태어난 세대들은 숫자, 계산기로 두드리는 숫자에 굉장히 민감해요. 그러니까 모든 어떤 머릿속에 있는 모든 것들은 이 컴퓨터가 정답이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과, 저를 포함해서 이제 기성세대들은 인간 관계의 시대라고 많이 평가를 하잖아요. 무슨 일을 하든, 네가 어떤 일을 하든 네 주위에 누가 있느냐가 중요한 시대와, 그냥 내가 얘보다 더 어떤 평가를 받든 높게 나왔으면 나는 얘보다 더 높은 위치라든가 더 뭔가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일을 해야 되는데, 지금 컴퓨터를 보고 태어난 세대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지금의 시대는 그렇게 되질 않아요, 쉽게.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MZ 시대, MZ 시대라고 합니까? 이런 분들과 이 기성세대들과의 충돌이에요. 근데 이거를 명확하게 정리를 해줄 수 있는 게 이 블록체인입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사람이 하는 말을 믿지 않고 이 데이터를 믿는 시대가 이제 와버렸잖아요. 지금은 거의 스마트폰을 들고 있는 전 국민이 하루 종일, 하루에 거의 스마트폰을 200번 정도? 평균적으로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점점 사람들은 데이터를 믿는다는 거죠. 코로나 때문에 인간관계는 계속 협소화되고 작아지고.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게 가장 큰 진정한 비트코인 블록체인이 우리에게 주는 자유 같습니다. 제가 이 영상에서 하기 싫은 일을 하지 않는 게 자유라고 표현도 했지만, 진정한 자유는 내가 30년, 40년 정도 열심히 일을 하고 열심히 장사를 했고 남한테 해끼치는 일을 하지 않았으면 적어도 거기에 응당한 대가를 받아야 하는 게 인간의 삶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뭐 최근 뉴스에도 그렇죠. 어제 보니까 농협도, 그 전에 NH 공사, 이게 정말 불공평하고 불합리한 일이잖아요. 소시민들이 생각하는 신뢰할 수 있는 제3자들의 횡포죠. 정말 믿고 따랐던 사람들의 만행들이죠. 이게 싫었던 겁니다. 결국은 그들은 그 자리에 있는 그 권력을, 그 자리에 있는 그 정보로 횡포를 부리잖아요. 이제 이런 것들이 점점 드러난다는 거죠. 이 온라인 커뮤니티, 인터넷을 통해서 점점 세상은 깨끗해지는 그런 기분이거든요. 이런 저의 생각들을 한 분이라도 두 분이라도 같이 공유했으면 좋겠다 해서 만든 게 저의 이 영상들입니다. 이런 약간 사회적인 비합리적인 일 중에 제가 리플을 자꾸 강조를 하는 이유가, 가장 태생적으로, 근본적으로, 원초적으로 이 태초부터 잘못된 게, 이 인류가 태어나면서 이 자본주의라는 말이 나오면서 가장 잘못된 정책 중에 하나가 이 통화 정책입니다. 이 통화 정책이 굉장히 바꾸기 힘든 정책 중에 하나예요. 그냥 너무나 편하게 돈을 벌었던 지금까지의 이 금융가의 이 검은 손들이 이거를 쉽게 받아들이기가 힘들죠. 근데 세상은 계속적으로 진화를 하는데 이 통화 정책만큼은 쉽게 바꾸려 들지 않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시기가 도래했다, 맞다 라고 제가 생각이 들고 판단이 들기 때문에, 미국의 달러는 정말 나쁜 돈이고 쓰레기 돈이고 그들을 위한, 그들에 의한, 그들만을 위한 돈입니다.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많은 사람들이 그걸 알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바꿔야 되는 게 이 비합리적인 불합리한 통화 정책입니다. 그래서 제가 리플에 굉장히 많은 주안점을 두고 계속 지금 지속적으로 설명을 해드리는 거고, 그래도
제가 뭐라고 저의 어떤 이야기나 이런 것들을 믿는 건 아니실 거예요, 아마. 근데 공감해 주시는 이런 지금 제 영상을 보시는 많은 분들께 아무것도 아닌 저에게 이렇게 많은 격려와 고마움의 표시들을 해주시는 거에 너무 감사드리고, 자, 이제 재밌는 댓글들을 잔소리 또 잡소리를 했습니다. 제가 생각보다 나이가 좀 많아요. 이게 목소리만 들으면 되게 뭐 30대라고 하신 분도 계세요. 네, 정말 고마운 말씀이고요. 저도 꽤는 아니죠. 제가 보니까 댓글 중에 67세 되시는 분도 계시고 70세 되시는 분도 계시던데, 아주 큰 형님들 아니면은 또 저희 어머니 뻘 되시는 분도, 솔직히 20대 30대가 이런 그 꼰대 같은 이야기 하면 이상하잖아요. 꼰대는 아니더라도 제가 준 꼰대는 됩니다. 좀 이렇게 고지식 뭐 이런 것도 약간 있어요. 총 234개의 댓글이 올라와 있고요. 리플이 경제적 자유를 안겨줄까요? 무상님, 저도 그러고 싶습니다. 인생 한방님, 와이프 친정 갈 때가 자유라고 하십니다. 잔소리 듣지 않아도 될 권리, 용환리, 이용환님. 근데 자유와 꼭 같이 따라오는 말들이 대부분이 돈인 것 같아요. 돈만 있으면 자유로울까요?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제가 알기로는 제 주위에 가장 바쁘고 하기 싫은 일을 하는 사람들이 거의 다가 돈 많은 사람들입니다. 돈을 쫓으면 자유는 안 오는 것 같아요. 그런 말 있잖아요. 아무리 성형수술을 해도 나보다 이쁜 여자들은 많고, 아무리 내가 많이 가졌어도 세상엔 나보다 더 많이 가진 사람들이 더 많고, 그러니까 지금 내 삶에 만족하지 못한 사람들은 평생 갖지 못하는 게 자유라고 합니다. 10대는 꿈을 꿨고 20대에는 그 꿈을 위해서 돈이 필요했고, 준자님, 30대에는 꿈보단 안정적인 직장에서 노후까지 잘 버티자는 생각으로 꿈은 아득히 점점 잊혀지고, 지금은 은퇴하고 꼭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며 살겠다며 버티고 일하는 중인데, 과연 그 나이가 됐을 때 그 열정과 꿈을 다시 시작할 수 있을지 걱정이네요. 이런 걱정 없이 살아가는 게 진정한 자유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참 공감이 많이 갑니다. 우리나라에 사는 많은 사람들의 일상 아닐까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목소리가 참 섹시하시네요. 감사합니다. 용희주도님, 자유는 꼴보기 싫은 사람 안 보고 하기 싫은 일 안 해도 되는 경제적 위치. 공감합니다. 정말 꼴보기 싫은 사람들이 많죠. 김한성님, 방송 잘 듣고 있습니다. 시청자를 몰입시키는 멋진 에너지입니까? 감사합니다. 자유를 찾으려 할 때 자유는 사라지고, 자유를 찾고 얻으려는 마음이 사라질 때 진정한 자유가 나타납니다. 정말 공감 가네요. 뭔가 잡으려 하면 꼭 도망을 가죠. 그게 이성이든 돈이든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모든 걸 내려놓으면 또 자연스럽게 오더라고요. 때가 되면. 자유롭고 싶을수록 자유는 멀리 갑니다. 누구나 이미 자유이기 때문에 단지 자신이 자유를 맡고 있을 뿐이랍니다. 이분 좀 굉장히 공감 가네요. 정말 이 말은 자유를 단어로 표현을 하지만 진정한 자유란 단어로 정의하기에는 부족함이 있습니다. 자유를 다른 표현을 빌려 자연스러움이라고 하는 표현은 어떤지요? 네, 공감합니다. 한수경님, 자유란 시간을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거. 네, 맞습니다. 저도 동의하고요. 제가 좀 빨리 은퇴를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돈이 많아서 은퇴를 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내가 자유를 갖기 위해선 포기를 해야 되는 것들도 많잖아요. 내가 갖고 싶은 거, 내가 사고 싶은 거. 근데 또 저는 그런 생각들을 하거든요. 내가 진짜 이걸 갖고 싶은 건가? 내가 진짜 이걸 사고 싶은 건가? 이게 내가 사고 싶은 게 아니라 남들에게 잘 보이고 싶어서 그런 건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되게 많이 했고, 타인을 위한 삶을 살기보다는 내 삶에 충실하자, 내 남은 시간에 충실하자. 사람 일은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내가 죽을 때까지 나에게 주어진 시간을 소소하지만 욕심 부리지 않는 삶이지만 나를 위한, 내 시간을 위해
살자. 그래서 저는 좀 빠른 내가 먹고 살아야 되는 부분에 대한 은퇴를 하고 싶은 그런 생각에 은퇴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캠핑 홀릭님, 저도 한마디 거들랍니다. 자유는 그 무엇으로도 간섭받지 않는 권리 같은 것 같아요. 하루라도 부담 없이 아침을 맞이해보고 싶네요. 부담 없는 아침, 어떤 아침일까요? 러브 지아님, 자유, 시간의 노예에서 벗어나는 것. 내가 시간을 마음대로 쓸 수 있을 때 진정한 자유가 아닐까요? 네, 정말 공감합니다. 점점 이제 돈에서 시간으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새벽 아침 Y님, 자유는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같은 방향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상태. 세상에서 가장 힘든 일이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 거. 이게 생테쥐페리의 뭐더라? 어린 왕자에 나온 말이죠. 컴컴현님, 네. 항상 댓글 써주시는 게 너무 감사합니다. 컴컴현님. 박실장님, 자유란 이혼이다. 내가 이 나이에 자유가 없네. 이혼이 자유입니까? 한윤규님, 밥은 제가 더 먹었는데 들어도 나에게 약이 되는 말씀입니다. 60대 중후반이시라고 하네요. 일단은 시청 감사드리고요. 또 그렇게 생각해 주신다니 또 이렇게 건방지가 안 들어주시고 그러셨다니까 감사드립니다. 벤틀리 탄 꼬부기님, 이야, 어쩌면 네임을 이렇게 창의적으로 만들 수 있나요? 그 어떤 일을 해도 마음만은 행복한 삶이 진정한 자유라고 생각하는데, 맞아요. 돈과 시간이 구속되면 안 될 것 같죠. 공부하는 이유가 자유, 이것 때문에 하시겠죠. 정희님, 네, PC방 하신다고요? PC방 너무 힘드실 것 같아요, 진짜로. 밤에는 신랑 되신 분이 하시고 낮에는 정희님이 하신다고. 이러면 부부가 같이 이렇게 마주하는 시간도 적을 뿐더러 이렇게 일을 하시면 하루가 진짜 기계처럼 지나가 버리는 것 같더라고요. 제 친구도 이런 친구가 있습니다. 와이프가 낮에 하고 밤에 친구가 하는데, 그래도 가장 가까이 있으면서 서로의 생각도 이야기하고 힘든 부분을 공유를 해야 되는데 얼굴을 아예 그냥 교대할 때 외에는 보질 못하더라고요. 좀 안타까웠어요. 비트TV님은 항상 저를 힘나게 하시는데 저는 좋아요로 비트TV님을 힘나게 해드릴 수 있다는 게 그나마 위안이 됩니다. 늘 받기만 하는 것 같아 죄송스러운데 오늘도 좋아요 힘껏 누릅니다. 감사합니다. 와 행호님, 찰스 사랑님, 이런 잔소리는 많이 들을수록 좋아요 더 해주세요. 황금들령님 감사합니다. 매번 이렇게 댓글 써주시고 600SPD님, 제가 댓글 삭제했나요? 무슨 그러면 안 좋은 말을 썼겠죠. 그리고 저는 댓글 욕하거나 반말하면 그대로 대응합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반말하거나 욕 쓰지 마세요. 그런 문화부터 바꿔야 돼요. 그런 분들 때문에 세상이 삭막해집니다. 600SPD님께 저는 한 번도 제 영상 들으라고 한 적 없고요. 구독자가 갑이라는 생각부터 바꾸세요. 이렇게 뭔가 안 좋은 말을 쓰시는 것 그 자체가, 구독하시는 게 무슨 갑이라고 생각들을 하시는데, 저도 20개가 넘는 채널을 구독을 합니다. 왜 구독할까요? 제게 필요한 정보니까 구독을 하는 거예요. 본인의 생각과 틀리다 그래서 절대 나쁜 말이라든가 욕 같은 거 쓰지 마세요. 정말 수많은 크리에이터들이 있지만 그분들이 얼마나 많은 데이터를 취합을 하고 정성 들여서 만들겠습니까? 물론 본인과 맞지 않은 컨텐츠들이 있어요. 그러면 안 보면 돼요. 구독을 한다고 해서 본인이 갑이라는 생각부터 꼭 바꿔주세요. 무슨 안 좋은 말을 썼기 때문에 제가 삭제를 했겠죠. 저만 보면 괜찮은데 이 채널 안에서 많은 분들이 그 댓글 안에 하루 기분이 망칠 수도 있어요. 왜 그런 걸 생각들을 못 하세요? 그냥 나와 생각이 틀리다면 그냥 안 보시면 돼요. 자유란 미래를 위한 몸부림. 콩이님, 다들 이제 거의 시간과 돈 자유에 맞습니다. 공감합니다. 네, 지금까지 많은 댓글들을 보고 또 좋은 댓글을 어떻게 찾겠습니까? 모두 다 좋은 댓글들이죠. 이 시대를 살면서 어떤 하나의 관심사가 있다는 것 자체가
저나 여러분들 모두가 또 행운이고 행복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월요일이 되면 또 어떤 자료든 어떤 데이터든 성실하게 신뢰할 수 있는 그런 데이터를 선별을 해서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꼭 체크해 주시고요. 항상 저를 힘나게 합니다. 감사합니다. 비트TV였습니다.